실제로 젊었을 때는 뭐 돌도 씌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제는 저녁에 라면 하나 먹는 것도 좀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내 세포는 나이가 들지만은 내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세포인 세균, 이 세균들은 젊게 가꿀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응균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인구수가 곧 1,000만 명을 앞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오래 사는 게 누구나의 꿈이었죠. 장수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오래 사는 게 걱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게 염려스럽고,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살더라도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요즘에는 오래 사는 게 걱정이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죠. 실제로 젊었을 때는 뭐 돌도 씌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제는 저녁에 라면 하나 먹는 것도 좀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 환경이 바뀌면서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이런 그 면역도 약해져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감염도 취약하게 되죠. 오늘은 그런 면에서 장을 어떻게 젊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가 많이 있는데 우선 구강에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구강 보면은 뭐 우리 미각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치아가 손상이 되면서 저장력도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침이 나오는 양이 적어집니다. 침이라는 것이 뭐 살균 작용도 하지만 소화 작용 포함해서 다양한 작용을 하는데, 이 침이 덜 나와서 즉 구강 건조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또 소화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장은 또 운동량이 조금 떨어지게 돼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위에서는 위산의 분비가 적어져서 소화 기능과 그리고 우리 보호 기능이 또 문제가 좀 되기도 하고요. 또 장의 영양분의 흡수력도 좀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내 세균의 구성도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또 면역 조절에 담당하고 있는 유익균의 수가 감소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소화 기능 그리고 면역 기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논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나이에 따라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세균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비피도박테리아라는 좋은 균과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라는 그런 유해균 두 가지를 저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비피도박테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해균의 경우에는 유아 때 급속하게 그 양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인까지 쭉 높은 균수를 유지하게 됩니다. 비피도박테리아 경우에. 한편 비피도박테리아로 대변되는 좋은 균들 때문에 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같은 유해균들은 이들의 성장을 좋은 균들이 억제하기 때문에 밑으로 쭉 깔리죠.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아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의 그 양은 평행선을 쭉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비피도박테리아 숫자가 떨어지고 반대적으로 유해균의 분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좋은 균을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나쁜 균을 낮게 유지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런 장 환경이 되겠죠.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화와 더불어서 발생하는 문제, 가장 큰 건 장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우선 설사를 자주 겪게 되죠. 노화에 따라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실제로 설사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의 대부분 약 85%가 고령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 트러블, 설사나 다양한 이유의 장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티피컬하게 이런 분들의 장을 분석해 보면은 좋은 균의 숫자가 많이 감소되어 있다. 특히 비피도박테리아 수가 많이 감소됐다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에 살고 있는 좋은 균의 숫자가 적어지니 당연히 면역에도 문제가 있겠죠. 왜냐, 장에는 면역세포의 70%, 80%가 살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 장 환경에 따라서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하게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익균의 감소는 면역 기능의 저하와 직접 연관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면역 저하는 감염에 취약하게 된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감의 경우에도 티피컬하게 5세 이하의 아기들이나 아니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왜냐, 어린 아이들은 아직까지 면역 체계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독감에 걸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65세 이상은 또한 면역 체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독감을 자주 앓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의 저하는 당연히 암과 연관되어 있죠. 면역 세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 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잘못된 세포들을 제거하는 것인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치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나의 뇌가 기능을 못한다면은, 그래서 남한테 신세를 져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은 누구나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죠. 실제로 뇌의 건강 상태도 장내 세균의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밝힌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봤을 때, 장내 세균은 염증 조절에 관련돼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유해 물질이 유입돼서 뇌로 가는 것도 장내 세균이 잘 막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유해 물질도 유입이 되고, 이 물질들이 뇌로 가서 유해한 자극을 주고 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치매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기전들은 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이 아멜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이 되고, 또 타우 단백질의 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타우 단백질이 변형이 됨으로써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고, 신경 연결이 감소가 되고, 뇌세포가 사멸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고, 결국은 이것은 치매라고 정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과 뇌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세균의 구성이 장수, 건강과 연관됐다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100세 이상이 넘는 그 분들의 대변을 분석해 보면은 좋은균 수가 많고 유해균 수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낮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이런 것은 외국 논문을 굳이 빌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식약처에서 2011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한국에 있는 장수촌과 그리고 도시 사람들의 장내 세균을 비교했을 때, 장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장에는 도시인들에 비해서 유산균의 수가 약 3배 내지 5배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편 도시인은 장수 마을 사람들에 비해서 유해균의 수가 증가됐다는 것이 한국식약처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장에 있는 균들을 좋은 균으로 가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은 나이가 들면 피부만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장도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은, 노화가 되게 되면은 기존에 좋은 균을 가졌던 분들도 장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좋은 균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 환경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장 트러블도 생기게 되고, 면역, 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치매까지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을 우리 흙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 좋은 나무들이 살고 좋은 꽃들이 살고, 그런 토양이자 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양이 노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더 이상 좋은 나무들과 좋은 꽃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토질의 개선이겠죠. 토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단 나쁜 화학 물질을 쓰면 안 됩니다. 즉 농약을 쓰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생제나 그리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그런 방부제들을 피하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화학 물질, 나쁜 농약을 안 쓰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비료를 써야겠죠. 유기농 비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식생활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특히나 파이버가 많은, 섬유질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해서 좋은 균들의 먹이를 많이 주는 그런 비료를 잘 주는 그런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부족한 그런 나무와 꽃들을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균들을 모종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효 음식을 통해서 좋은 균들을 섭취하고, 또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제품을 통해서 또 좋은 균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내 세포는 나이가 들지만은 내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세포인 세균, 이 세균들은 젊게 가꿀 수 있다라는 우리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전달해 보고자 동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여러분의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